한글 단어 조성 원리를 통한 한글 문해력 강좌 한자 공부의 방도 64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세 획에 해당하는 부수 하나를 살펴볼 건데요. 뒤따라오다, 뒤처지다 라는 의미의 쇠자, 늦게 오다 라는 의미의 치자가 실제로는 이렇게 이 끄트머리 부분이 조금 다르죠. 쇠자와 치자가. 그렇지만 실제 한자에서 쓰일 때는 동일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치자 부수를 쓰는 한자는 초급에는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쇠자에 해당하는 부수만 살펴볼 예정인데요. 대만에서는 이 쇠자와 치자를 같은 부수로 보고 있고요. 한국, 일본에서만 이게 이제 부수를 나눠서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한자로 이제 여름이라는 의미의 하자가 되겠는데요. 따라서 오늘 이제 첫 번째 한자는 여름이라는 의미의 하자가 되겠습니다. 한일자를 긋고 점을 찍은 다음에 이게 눈목자거든요. 눈목자를 이렇게 써주고 눈이란 아이, 뭘 보다 할 때 눈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쇠자를 써주면 되겠습니다. 이게 등그럴문이라는 말로도 읽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총 10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여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하자가 되겠습니다. 하자가 들어가는 단어는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상당히 유용하게 쓰이는 한자들이에요. 하절기 이럴 때 요 절이라고 하는 것은 계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름절기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요 하절기를 줄임말로 하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동절기 그러면 겨울이 되고 춘절기 그러면 그런 말은 지금 안 씁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제 춘절기라고 하면 봄이, 그리고 추절기도 보통 안 쓰죠. 근데 그렇지만 만약에 쓴다면 가을이란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통상 이 절기 또는 그냥 이 줄여서 먼 기라고 할 때는 하기와 동기, 하절기와 동절기 그 두 가지만 주로 쓴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 중에 하계라는 말이 있는데요. 요 계자와 요 절자는 같은 계절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겠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계자를 쓸 때는 추나 추동을 다 씁니다. 예를 들어서 하계는 여름이란 뜻이고요. 춘계 그러면 봄이란 뜻이고, 추계 그러면은 가을이란 뜻이고, 동계 그러면 겨울이란 뜻입니다. 이렇게 절기 또는 기가 하와 동만 쓰는 데 반해서 계는 추나 추동을 다 쓴다. 하계 휴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는 보통 휴가 그러면 하계 휴가를 얘기합니다. 왜냐하면은 휴가를 그러니까 임의로 쓰는 개개인이 임의로 쓰는 휴가는 1년 내내 쓰지만 회사 차원에서 한꺼번에 왕창 휴가를 내는 일종의 그 축제 같은 분위기로 휴가를 내는 것은 하계
주로 시행을 하기 때문에 하계 휴가가 메인 휴가예요. 하복 할 때 요 복은 복장, 의류를 얘기하죠. 여름에 입는 복장이다. 그런 뜻인데요. 통상 그냥 여름철 옷 그러면은 하복이라는 말로 보통은 쓰지만 흔하게 쓰진 않습니다. 그래서 주로 하복이다 그러면 유니폼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자면 학교에서 여름 계절, 예를 들어서 5월에서 10월까지 입는 옷, 또는 군대에서 6월에서 10월까지 입는 옷, 이런 것을 하복이다 얘기를 하고, 하복의 반대는 동복이 되는 거죠. 하지는 낮과 밤, 뭐 이 길이가 동일한 날이에요. 그런데 동지도 낮과 밤의 길이가 같죠. 이게 양력으로 치는 24절기의 하나죠. 6월 22일경이 됩니다. 통상 6월 22일이죠. 동지는 통상 12월 22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하지와 동지는 어떻게 다르냐? 하지는 하지가 될 때까지 낮이 계속 길어지다가 하지를 정점으로 해서 밤이 길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동지는 하지부터 동지까지 계속 밤이 길어지다가 동지를 접점으로 해서 낮이 길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입하라고 하는 것은 이게 들어가다는 뜻이 아니고 설립자를 쓰는 겁니다. 여름이 시작된다 라는 뜻이에요. 동충하초라고 하는 아주 특이한 생물이 있습니다. 겨울에는, 이게 겨울동자죠. 겨울에는 벌레 기능을 하고 여름에는 식물 기능을 하는 아주 특이한 생물인데요. 이게 건강식품으로 대단히 중요한 원료 중에 하나다. 추나추동 그러면 네 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네 계절을 얘기하는 거죠. 대한민국은 추나추동이 아주 뚜렷한 나라입니다. 하모 그러면 와이어드 애니멀, 그러니까 그 야생 동물들은 겨울철에는 털이 복실복실하고 부드러워지죠. 그리고 여름에는 짧고 억세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통상적으로 동물, 그러니까 사람을 제외한 짐승의 가죽은 환기가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덥다고 땀이 난다든지 이런 일이 흔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여름철에는 털이 짧아지고 좀 뻣뻣해지죠. 그래서 주로 보온용 털이 아니고 보호용 털로 바뀌고, 겨울철 동무죠. 동무에는 부드러워지면서 온기를 유지하는 보온 기능을 갖는 그런 털로 바뀌죠.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여름철의 까칠까칠하고 짧은 털을 하모라고 얘기를 하고, 하모에서 동무로 바뀌거나 동무에서 하모로 바뀌는 때를 털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한자는 과자가 되겠는데요. 과일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밭전자예요. 밭에, 이건 나무 목자거든요. 나무가 심겨져 있다. 밭에 나무를 심는 것은 지금은 관상수를 심을 수 있죠. 옛날에는 밭에다가 나무를 심었다는 것은 곧 유실수를 심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과일이라는 의미의 과자가 되겠습니다. 한 번 더 써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해서 총 9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과일이라는 의미의 이 과자가 되겠습니다. 과자가 들어가는 한자는 이제 상당히 현실적으로 많죠. 과일 그러면
어, 나무 열매 중에서 주로 당도가 많고 육질이 부드러운 열매를 얘기합니다. 이 과일은 실과라고 얘기를 하고 같은 말이에요. 과일과 실과는 같은 말입니다. 이 실과를 이렇게 앞뒤를 바꿔놓으면 과실이라는 말이 되는데요. 과실이라고 하면 일단은 열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기본적으로 열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아주 확장성이 좋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업무, 어떤 사업을 추진해서 이득을 냈을 때 그 사업 또는 업무의 과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잘못이라는 의미의 과실은 한자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지금 이제 논외로 하고 이 과일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의 과실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확장성이 좋기 때문에 어떤 업무나 사업의 결과로 이득이 발생을 했을 때 그거의 과실이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결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나 사업의 끝 난 뒤에 발생한 일의 현상 또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결과라는 말과 이 성과라는 말은 같은 말이거든요. 같은 말인데 이 성과도 어떤 일이나 사업을 추진한 끝에 남겨진 현상이나 또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과물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결과와 성과는 약간의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결과라고 하는 것은 그 일의 마지막 스테이투스는 다 결과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쁜 결과일 수도 있고 좋은 결과일 수도 있죠. 그런데 성과라고 하는 것은 결과 중에서 좋은 결과를 우리가 성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가 나쁜 결과가 났다라고 할 때는 통상 성과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 물론 써도 돼요. 써도 되지만 통상적으로는 쓰지 않는다. 효과라고 하는 것은 효과라고도 읽어요. 같은 말입니다. 효과 또는 효과 이렇게 읽죠. 이 효과 또는 효과라는 말은 이 일이나 어떤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발생한 파급되는 결과를 효과 또는 효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측정 가능한 형태 그리고 목표로 하는 결과 또는 성과라고 할 때는 이 결과나 성과라는 얘기를 하지만 그렇게 측정이 용이하지 않고 보다 좀 어떤 감성적인 그 결과를 얘기할 때는 효과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래서 이 효과나 효과는 수치적으로나 또는 물리적으로 결과를 나타내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현대 사업은 이 효과를 수치화하려고 무지하게 노력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결과나 성과와는 달리 효과는 수치화하거나 물리적으로 표현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제 단지 워낙 지금 현대 경영학이나 이런 데서 이 효과를 수치화하려고 무진장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점차 효과를 수치화하는 방법들이 개발이 되고 있긴 하지만 쉬운 일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참고로 효율
효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효과와 대단히 혼동하기 쉬운 말인데, 효율이라고 하는 것은 어, 같은 일을 할 때 비용을 적게 들거나, 그러니까 재원이죠. 여기서 비용이라 하는 꼭 돈뿐만이 아니고 시간, 사람 뭐 이런 걸 다 포함하는 거죠. 그런 투입된 재원을 적게 하거나 또는 동일한 재원을 투입했을 때 이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을 효율이라고 얘기합니다. 과연이라고 하는 것은 알고 보니까 정말 그렇다라는 뜻입니다. 인과라고 하는 것은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있을 때 인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통상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때는 이 인과관계가 확실할 때만 법적으로 책임을 지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자동차가 사람을 쳤어요. 자동차가 사람을 쳤는데 이 사람이 죽었어요. 자동차가 사람을 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부검 결과 자동차가 사람을 친 시간은 2023년 예를 들어서 뭐 2월 26일 지금 지금 녹화하고 있는 시간이 이제 19시거든요. 19시였었어요. 그런데 실제 이 사체를 부검을 해보니까 2023년 1월 25일 새벽 5시경에 죽은 거로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인과관계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즉 누군가가 교통사고를 내는지는 어땠는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이 이미 죽어 있는, 그래서 도로에 눕혀져 있었던 사람을 자동차가 친 거예요. 이런 상황인 거죠. 이거는 인과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형사처벌 및 민사 손해배상 또는 손실보상의 책임이 없어지는 거죠. 과감하다 라고 하는 것은 아주 용감하고 저돌적이다 라는 뜻입니다. 조금 과감하다라는 말에는 플러스 요인의 용감하다 라는 의미뿐만이 아니고 좀 무모하게 밀어붙인다 라는 의미를 일부 가지고 있습니다. 사과라고 하면 사과나무에 열리는 실과, 즉 과일을 얘기하는 거죠. 한국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과일 중에 하나입니다. 약과라고 하면 물론 이제 기본 원료는 쌀이지만 뭐 밤 대추라든지 이렇게 다양한 그 상대적으로 좀 건강에 좋은 재료들을 섞고 거기에 이제 카라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추가해서 간식에 가까운 음식으로 만드는 것을 우리가 약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건강식이다 라는 의미로 약과라는 의미를 쓰고 있다. 마지막 한자는 독자가 되겠는데요. 읽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말씀 언자를 옆에다 붙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사다 팔다 할 때 팔다라는 매자를 붙이게 되겠습니다. 위에가 사자, 선비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넉사자, 같은 사자지만 이건 네 개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조개패자 이렇게 이제 쓰면 읽는다라는 의미의 독자가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에서 총 12획에 해당하는 이제 그동안 배운 한자 중에 제일 복잡한 한자가 되겠습니다. 읽다라는 의미의 독자가 되겠는데요. 이거를 넉사자를 이런 식으로 써도
통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저게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해서 읽는다라는 의미의 독자가 되겠습니다. 독서 그러면은 책을 읽는다라는 의미예요. 낭독 소리내서 읽는다. 구독 돈을 주고 정기적으로 읽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은 구독은 주로 어느 때 나타날까요? 주간지라든지 또는 월간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돈 주고 읽는다. 또는 신문은 일간지죠. 신문을 돈 주고 읽는다. 배달시켜서. 그럴 때 이제 구독이라는 얘기를 하고요. 가독성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읽을 수 있는 정도를 얘기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판독할 수 있는 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가독성과 비슷한 말이 가시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시성과 이 가독성 중에서 판독이 가능한 이라는 의미는 가시성과 같은 말이죠. 교통 관련된 표지판은 이 가독성 또는 가시성이 대단히 뛰어나야 됩니다. 비 오는 날도 볼 수 있어야 되고 밤에도 볼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교통 표지 관련된 것은 다른 표지와는 다르죠. 왜냐하면 100km의 고속으로 달리면서도 한눈에 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독자라고 하는 것은 그 글을 읽는 사람을 얘기하고요. 정독, 숙독, 탐독은 거의 같은 말입니다. 그럼 이제 차이만 일부 뉘앙스의 차이가 있죠. 그 차이만 잠깐 소개를 하면 정독이라고 하는 것은 꼼꼼하게 읽으면 다 정독이에요. 그러니까 숙독은 무조건 정독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탐독도 대부분 정독을 원칙으로 하는 거죠. 꼼꼼하게 읽는 것은 어쨌든 모두 정독이다. 숙독은 이게 익힌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읽은 내용을 익힌다. 그러니까 그 음식을 익히듯이 익힌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숙독이라고 하는 것은 정독뿐만이 아니고 거기다 플러스 뭐를 이해할 때까지 읽는다라는 의미예요. 물론 진짜로 이해를 했느냐라는 건 그건 별개 문제예요. 그건 별개 문제지만 최대한 이해할 때까지 읽으려고 노력을 하는 게 숙독이에요. 그러니까 정독, 숙독, 탐독이 거의 같은 말이긴 하지만 정독은 정밀하게 읽으면 되지 이해했는지까지는 따지지 않는 거예요, 원래. 그러나 숙독은 원래는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숙독입니다. 탐독이라고 하는 것은 집중해서 읽는 거예요. 여기서 집중은 이 정독도 집중해서 읽는 거죠. 이 집중하는 거와 이 집중은 달라요. 뭐냐면 이 집중은 정신을 통일시켜서 그 책을 읽는 거고요. 탐독은 그 분야에 집중해서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독은 주로 어떤 그 의미를 이 저변에 깔고 있느냐면 연구한다. 또는 그 분야에 대해서 취미가 있다. 또는 그 분야에 대해서 흥미를 느낀다. 이런 의미를 저변에 깔고 있는 거예요. 탐독은. 이해되셨죠? 예, 완독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읽었다. 이해했느냐는 별개 문제예요. 근데 완전히 읽으면 완독이 됩니다. 해독은 난해한 글자나 문장의 뜻을 알아차렸다. 그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도 우리는 한 개의 부수와 실제는 두 개죠. 세 개의 한자 및 각 한자에 대한 10개씩의 현대 한국어에서 자주 쓰이고 있는 단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이 한글 문해력
향상에 도움을 드리고, 또한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배우시려고 하는 분들한테 한국어 단어가 어떻게 조성되고 어떻게 발생되고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한 이해를 돕는 데 크게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